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뭔가 익숙하면서 낯선 배경이죠. 여기 제 방입니다. 제가 스트리밍을 자주 하고 또 뒤에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제가 쓰고 있는 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제가 오늘 할 제 얘기는 제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수잖아요. 가수죠. TV에 나오는. 어떻게 가수가 되었고, 가수의 꿈을 어떻게 꾸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제가 노래를 처음으로 뭔가 하게 되었던 제 머릿속의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그 울산에 있는 음악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원장 여자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합창 시간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청음도 배우고 합창 시간에는 노래를 같이 했었어요. 피아노 학원인데 노래도 같이 하고 뭐 이러는 되게 좋은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동료 중에 파랑새라고 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랑새 제목은 기억이 나요. 그 노래를 이제 그날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시켜보세요.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와서 뭐 혜린이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예 하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너 노래를 잘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칭찬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그때 베란다에서 빨래를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노래 칭찬 받았다고 이러면서 이랬더니 엄마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빨래하는 엄마 옆에서 파랑새를 막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가 이렇게 듣더니 잘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노래에 대한 칭찬을 그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졌나 봐요. 그러면서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기 공연처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겨울 시즌쯤에 공연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합창도 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솔로 같은, 그러니까 솔로 한 명 나가서 이렇게 하는 노래 같은 그 부분을 저를 이렇게 시켜주셔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노래에 뭔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학원에서 성악도 조금 배웠었어요. 잠깐이지만 김철수 선생님 아직도 기억난다. 여튼 그분께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몇 달 정도 성악도 배웠었고, 그렇게 뭔가 학교에서 직업 장래희망 적는 그런 란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수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가수라고 적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때는 뭐 S.E.S 보아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의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애들이 뭐 해줘 하면은 제가 막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내왔어요. 평범하게 학생 때 노래 조금 잘하는 학생으로 지내오다가 노래에 관심이 많으니까 밴드부가 있는 학교를 가라고 엄마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여고에 밴드부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보컬을 했었죠. 그래서 밴드부를 1학년까지인가? 오래 하진 않았는데 여튼 1학년에 밴드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실용음악 학원을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용음악 처음으로 노래를 이렇게 배워요. 그런 식으로 실용음악을 배워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멘붕이 왔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노래를 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래방 가면은 친구들이 너 노래 잘한다 이러니까 노래를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용음악 학원 가니까 그 선생님도 생각나요. 김선주 선생님. 성은 정확하지 않은데 성함이 선주 선생님이셨어요. 제 앞에서 딱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약간 현타가 오면서 그 선생님을 굉장히 카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 막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에. 그 정도로 뭔가 비슷하게 제가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용음악을 처음에 하게 되고 울산에서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배우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 건데 한 번은 음악학원에서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전단지 같은 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게 원더걸스 선배님들 있죠. 원더걸스의 마지막 멤버를 뽑습니다 라는 오디션 공고였어요. JYP에서 낸 오디션 공고였는데 보통 제가 이제 가수가 꿈이면은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원더걸스 마지막 멤버 누가 될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데 그랬던 이유가 그만큼 가수의 꿈을 꾸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울산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오디션도 봐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가수라고 말을 하지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막연했어요. 뭔가 해볼 생각이 크게 실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연하게 노래를 배우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에서 큰 노래 대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싸이월드 송 페스티벌이라고 싸이월드에서 주최하는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걸 했었는데 여기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죠. 나가서 이제 막 온라인에서 영상을 올려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서울에서 한 10명 정도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을 뽑아서 대회를 해서 1등은 제 기억으로는 앨범을 내주고 뭐 이런 거였어요. 또 2등 뭐 상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은상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상금도 받고 은상을 막 타고 이랬어요. 그때 제가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이라는 팝송을 불렀는데 여하튼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엄마께서 제가 가수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으셨어요.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스타가 왜 스타냐? 별이잖아, 스타가. 하늘에 떠있는 별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러냐? 별인데, 별을 따야 되는데 네가 그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이 되려고 하냐? 엄마가 봤을 때는 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어렵잖아요, 사실. 뭔가 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는데 엄마 입장에서 내 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못 찾아내. 얘가 잘하는 건지 뭐 이 정도면 되는 건지를 모르는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금도 받고 상을 받고 하니까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그래도 얘가 뭔가 노래를 하긴 하나 보다. 뭔가 이렇게 가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되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인정 아닌 인정을 받고 저는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서울을 가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실용음악과가 있는 그런 대학을 서울로 가라. 아니면 강변가요제 같은 걸 나가라. 뭐 서울에 어쨌건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고 가라. 약간 이런 의견이셨고 저는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아니 엄마 막 연습생 친구들 막 그런 보니까 다 너무 어리더라. 막 초등학생도 있고 막 다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를 재촉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학교를 알아봐요. 학교를 알아보게 돼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전학이 되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고3 때 전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제가 지금 졸업한 학교를 알게 되는데, 제가 혼자 이제 서울을 가려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고 계속 그러셔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잠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고시원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그 옆에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되게 작은 안 쓰는 방 같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가 지내라 이래가지고 알겠다 했는데, 그 지내는 곳에서 그 예고가 걸어서 한 10분? 5분?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돼서 막 알아봤어요. 학교 막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고 막 해서 엄마랑 그 학교에 상담까지 하게 돼요. 가서 거기 있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전학을 오고 싶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고 해가지고 전학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전학을 하려면은 뭐 자퇴를 누가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학답을 못 드린다. 다시 기다리시면 가능하면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좀 힘든가 보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학이 안 됐으면 저는 고3 때까지는 울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좀 지났나? 한 달 좀 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전학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래서 갑자기 2학년 겨울방학 때였나? 한 일주일 만에 막 정리를 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3 때 저는 오자마자 울산에 있던 선생님, 실용음악학원 선생님의 소개로 한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게 지금의 로엔인 건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오디션을 봐서 붙게 돼요.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 좀 넘어서 한 5월? 4, 5월? 봄쯤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되게 뭐랄까 거만했다 그래야 되나? 거만한 게 아니라 올라오자마자 어쨌건 오디션에 떡하니 붙고, 그러니까 어리기도 했고 이러니까 뭔가 그 절실함이랄까 이런 게 많이 없었나 봐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렸어요. 한 달 했나? 2달 했나? 2달 정도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방황 아닌 방황을 합니다. 본업을 안 하는 거죠. 노래를 배우고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노는 거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잡고 다시 학원을, 내가 홍대 학원도 다녔었구나. 홍대 음악 학원도 다녔고, 그 다음에 일산에도 레슨 받으러 갔었고, 노래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노래를 그 레슨실에서 하고, 그 자리가 다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밥 먹고 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맡아놓고 그 다음 시간에 오고, 그렇게 노래를 했을 때였어요.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친구 소개로 오디션도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어요. 다른 데는 거의 안 봤죠. 거의 안 봤는데 JYP만 유독 되게 많이 봤어요. 한 7번 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이유는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저희 엄마께서 너는 JYP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엄마가 봤을 때 시대를 뭔가 잘 흐름을 타서 앞서가면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너가 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아 그래? 하고 오케이 라고 하면서 JYP를 파게 됩니다. 그러면서 JYP 가수들의 뭐 노래도 많이 듣게 되고 JYP에 또 저희 학교에 제가 나온 그 고등학교에 JYP 연습생이거나 가수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JYP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굳어졌죠. 그래서 오디션을 되게 여러 번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연습생도 아니고 탈락 그냥. 근데 그런 이유들이 한 번 코멘트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탈락한 이유, 안 된 이유가 뭐 그런 거였어. 뭐 노래 스타일이 안 맞다. 뭐 이러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JYP 한 음악만 제가 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을 보고 이제 탈락한 것 같다, 연락이 없다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걷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걷는 게 취미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심하면 그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성수대교 건너서 압구정 로데오 쪽이랑 청담 쪽이랑 그 일대, 삼성동 코엑스 쪽 일대를 맨날 그렇게 밤에 걸었어요. 그냥 그렇게 겁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오디션에 탈락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한강 성수대교 다리 위에서 한강을 보면서 막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소리도 엄청 질렀고 실제로 JYP 그 청담에 있는 사옥에 가서 건물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어요. 나 안 뽑았지! 막 이러면서 나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막 박치자! 막 이러면서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걸으면서도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성수대교를 전속력으로 달리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그게 너무 제가 원래 달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성수대교 딱 그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까지를 전속력으로 미친 듯이 달렸는데 그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뭔가 뭐랄까 살아있는 느낌 같은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게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 걷다가도 성수대교만 나오면 미친 듯이 뛰고 막 이랬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오디션을 계속 봤지만 JYP 오디션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탈락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왔냐면 그때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는 게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제 친한 언니가 제가 노래한 막 이렇게 제스처하면서 랩하면서 노래한 그 영상을 응모한다 그랬나? 올려줬어요. 대신 그렇게 돼서 갑자기 플레디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리하자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계기로 그걸 보고 캐스팅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보고 뭔가 나의 스타성을 알아본 건가? 뭔지 모르겠죠. 그게 노래를 엄청 하는 영상은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그걸 보고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지금의 플레디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올렸던 오디션 영상이 뭐였냐면요. 제가 랩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랩이 있는 노래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크리스 브라운의 러닛이라는 아마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노래로 이제 오디션 합격했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라면 발라드 혹은 팝송을 많이 팠었거든요. 그런 노래를 많이 하다가 막 휘트니 휴스턴이나 머라이어 캐리,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뭐 이런 곡들을 하다가 갑자기 왜 Run It, Run It 이런 노래를 하게 됐느냐. 아니 오디션을 봤는데 자꾸 떨어지잖아요. 하루는 친구를 붙잡고 이제 걸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자꾸 떨어질까? 그러니까 약간 자아 성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보다 노래를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더 잘 못하는 것 같은 친구도 오디션에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춰도 되고 어떤 친구는 뭐 외모가 좋아서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어떤 이유가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랄까 좀 더 끼발산이라 그래야 되나? 카메라에 대고 뭔가 나의 그런 매력이나 끼를 좀 더 보여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너무 내가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노래만 해서 그게 뭔가 좀 매력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랩이 있는 노래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막 이러면서 불러요. 지금 보니 웃긴데 막 이러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하게 된 건데 여하튼 그 영상을 계기로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정곡들을 하게 됐는데 못한 거예요, 제가 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됐겠다 이러면서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날 끝나고 바로 전화가 다시 와요. 플레디스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이 지정곡으로 해서 주니까 이제 본인이 연습하는 것보다는 뭔가 실력을 더 못 본 것 같아서 본인이 원래 좋아하거나 잘하는 노래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던 것들을 가져갔죠. 춤도 추고 막 노래도 원래 했던 노래들로 이렇게 레파토리를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게 돼서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녹음실에서 막 녹음을 막 여러 번 해봤었어요. 막 시키시더라고. 이 노래도 해봐, 저 노래도 해봐.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 끝에 합격을 해서 저는 다음 앨범에 들어갈 메인 보컬로 그렇게 플레디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항상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고3이죠. 19살 때 서울에 그렇게 오게 돼서 제가 데뷔한 게 21살이에요. 2년이잖아요. 2년하고 한 반 정도 11월 말에 데뷔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때는 되게 막연하다 라고 하면은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오디션을 해도 뭐 주변에 연습생인 친구들도 있었고 가수 데뷔를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러한데 나를 보면 나는 연습생도 심지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거를 뜬구름을 잡는 느낌이랄까요? 뭐가 없는데 그 허상을 없는 걸 자꾸 쫓아가는 느낌이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이게 자만심은 아니에요. 내가 막 잘났어. 나는 막 잘났어. 이게 아니라 되게 어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한 번도 가수를 포기해야겠다. 나는 못할 거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꼭 언젠가는 한다. 뭔가 그렇게 쓸데기 없는 나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플레디스 지금은 사옥이 막 건물도 크고 여러 개도 있고 한데 그때는 그 역삼동이었나? 여튼 되게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엄청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표님을 만나서 그 사인을 해요. 계약 사인을 하고 그 내려오는 영동대교 아니라 영동고등학교 그 학동사거리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이었는데 그때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 거의 막 사람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붕붕 뜬다 그러잖아요. 막 달리는 느낌처럼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느낌처럼 막 그 거리를 막 엄청 뛰면서 막 너무 신나서 막 그렇게 걸어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계약을 했을 때. 그래서 전 애프터스쿨의 레이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가수가 됐습니다. 얘기가 참 기네요. 이 뒤에 데뷔를 해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활동하면서 얘기들 제가 왜 레이나가 됐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거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막 떠드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한 TMI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조금의 그런 거라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갈게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민망하지? 네.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궁금한 것도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 참고해서 다음 영상이나 만들 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편안한 밤 되세요.